오늘은 건축가들의 경연장이 된 시부야 공중 화장실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눈길을 끄는 실험적인 화장실 소개와 함께 각 건축가의 사상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시부야구는 공중 화장실에 돈을 무지 썼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일본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을 초청했기 때문이죠. 이 배경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이라는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관중이어서 슬프긴 했지만 국립경기장이 시부야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코시국만 아니면 일본 특유의 깨끗한 길거리와 시설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자본력을 뽐내기 좋은 기회였겠죠. 그 중에서도 화장실은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도시의 대표 시설입니다. 관광의 시작이 되는 공항과 기차, 지하철역사, 광장,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화장실, 공원 등은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얼마나 돈을 투자해 예쁘게 지었냐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되느냐 등은 문화 수준을 가늠케 하며 도시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국의 공중 화장실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부분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용, 위생관리, 안전한 사용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실 한국이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일본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기 힘든 무료의 깨끗한 공중 화장실이 많죠. 저는 처음 유럽으로 배낭여행 가서는 화장실에 돈을 내? 하고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여담이지만 일본에서 주변에 화장실을 찾기 힘들 때는 편의점에 가시면 됩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도 깨끗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공중 화장실도 위생 기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공중 화장실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합니다. 공중 화장실은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고 무섭다가 그 예의죠.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자 일본 재단과 시부야구는 2018년 10월에 공중 화장실 개선 사업 계약을 맺으며 더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건축가 8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1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7명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했고 일본 재단 시부야구, 시부야시 관광협회가 유지 관리에 관여합니다. 청소 직원 유니폼도 참 귀엽게 디자인 잘했죠?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루 3번 매일 청소를 하고 매월 점검하며 화장실이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힘씁니다. 이 화장실 프로젝트에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곳들도 많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6명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시부야구 화장실 프로젝트를 같이 돌아다니며 건축계 트렌드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최근 일본 건축가 중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가, 자연, 특히 나무하면 떠오르는 건축가가 있죠. 2020년 도쿄올림픽 경기장을 설계했고 2021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건축가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쿠마 켄고는 약한 건축을 내세우며 건축물 자체에 힘을 빼고 주변과 융화되는 건축적 방법을 고민하는 건축가입니다. As architects is responsible for the whole social system, is responsible for whole ecosystem. People was always talking about design. It is beautiful, it is warm, but behind that is aesthetics. I try to explain about the importance of ecosystem. 이번 화장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디자이너들은 건설 부지 후보들에서 직접 골랐다고 했는데요. 그의 화장실은 시부야 뒤편인 쇼토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곳이 가장 녹지가 많아 골랐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시부야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나무 마루들로 둘러싸여진 공원으로 큰 연못과 물레방아도 있고 낮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지역 주민의 휴식처입니다. 멀리서 본 첫인상은 숲속 통나무집입니다. 기존 공원의 목가적인 느낌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화장실은 나무 조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이네요. 보는 각도에 따라 화장실이라고 눈치채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 속에 녹아들게 보이게끔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잠깐 디자이너 입장에서 말하면 3cm 두께의 나무 판자를 수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삐뚤빼뚤하게 세웠고 나무 판자를 이용할 때에도 넓은 면과 좁은 면이 랜덤하게 섞여 있네요. 그리고 판자를 고정하는 부자재도 보이지 않게 조정했습니다. 또한 화장실 덩어리를 지우고 외장재 나무를 강조하기 위해 마치 그림자와도 같은 진한 색상의 페인트를 화장실 덩어리에 발랐습니다. 쿠마 켄고의 화장실에서는 삼나무 판자를 직접적으로 외벽으로 썼는데요. 이 삼나무는 주경기장에서 사용한 요시오 삼나무를 활용한 것으로 총 240장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다가가 보니 여러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네요. 단일 블록으로 화장실을 만든 것이 아니라 화장실 덩어리를 2개의 레벨에 거쳐 5개로 나누어 불규칙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5개의 덩어리는 계단과 길로 묶여 있습니다. 저는 바닥이 이 프로젝트에서 인상적이었는데요. 나무칩을 누른 마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닥 때문인지 이 길을 따라 걸으면 숲속 오솔길을 따라 있는 작은 오두막에 들어간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설계된 화장실보다 확실히 개방적이고 쾌적한 느낌이 드네요. 프로젝트의 이름인 워크 인 더 우스는 정리하면 단차를 갖고 5개로 나누어진 덩어리, 나무가 자라는 방향으로 랜덤하게 배치된 삼나무 판자, 삼나무 판자를 더욱 돋보이게 그림자가 되어주는 벽면, 덩어리를 묶어주는 나무칩이 깔린 길이라는 요소에 의해 구현되었습니다. 다음은 타무라 나오라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설계한 멀리서도 확 눈에 띄는 빨간색 화장실입니다. 에비스역과 시부야역 사이 콘크리트로 덮인 고가 기차역 아래에 위치한 화장실은 택시기사님들의 이용 빈도가 굉장히 많았던 화장실입니다. 삼각형의 자투리 땅을 활용한 화장실인데요. 공사 사진에서 벽 두께를 보면 안에 화장실 공간이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죠. 세로로 길기 때문에 화장실 덩어리를 각도를 밑으로 배치했네요. 인구 밀도가 높은 일본의 환경에서 활동하는 건축가들은 좁은 면적을 응용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주제로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자투리 공간에 자리 잡은 초소형 건물을 팻 아키텍처라고 일컬어 책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주특기를 한껏 발휘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위 환경과 어우러지고자 한 쿠마의 화장실과 달리 타무라 나오는 오히려 튀는 색을 사용했습니다. 디자이너에 따르면 이 화장실의 빨간색은 안전함과 즉시성을 주는 색이며 공중 화장실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진 실용주의적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디자이너 분이 뉴욕에서 활동하는 여성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보안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와 으슥한 느낌을 탈피하고자 한 것 같은데요. 미국의 으슥한 화장실은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마약 거래 장소로 이용되는 등 골치 아픈 장소로 치부되곤 하죠. 그래서 타무라 나오는 머뭇거리거나 모이는 장소보다는 안전한 최소한의 시간만 이용하는 장소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 프리츠커를 수상한 건축가 이토 도요의 화장실입니다. 보통 건축가들은 자신만의 시그니처 이미지로 건축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꿀렁꿀렁한 비정형 건축으로 유명한 지금은 고인이 된 자하 하디드, 정제된 나무 루버로 유명한 쿠마켄고, 조형적인 노출 콘크리트로 유명한 안도 타다오가 대표적인 예이죠. 하지만 이토 도요의 작품들은 특정한 형태의 규칙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건축가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건축물의 성격에 맞게 설계합니다. 건축가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있어 다른 디자이너들과 조금은 다른 성질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항상 커스텀 메이드죠. 건축가들의 방식을 옷 브랜드로 바꿔 설명해보면 불특정 다수를 염두하고 제품을 디자인하고 대량 생산하여 진열할 수 있는 자라, H&M, 코스와는 달리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면 고객의 치수를 재고 원단을 같이 골라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맞춤으로 제작해주는 맞춤 양복점 같은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토 도요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내세우기보다는 꼼꼼하게 고객이 어떤 상황에서 입을 옷인지,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주로 입는지 등을 따져 꼭 맞는 옷을 제작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건축가들의 건물을 볼 때는 주변 환경이랑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중요하겠죠? 제가 해가 뉘어뉘어질 때쯤 이곳을 방문해서 요요기 공원 부근 신사 입구 옆에 위치한 화장실 부지는 더욱 스산한 느낌이 드는 외진 부지였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 첫인상은 산속에 숨겨진 하지만 존재감 있는 몽글몽글 새송이 버섯으로 그의 위트가 느껴집니다. 주요 도로인 야마테 도리를 따라 세워져 있어 차량 통행은 많았지만 행인의 비중은 높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 외진 부지에 있는지 아니면 안전한 부지에 있는지에 따라 건축가들이 화장실을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뒤에 소개될 마키후미 이코나 안도 타다오의 건물은 사람이 많은 비교적 안전한 곳에 설계된 반면 이토 도요의 화장실은 타무라 나오의 화장실처럼 외진 곳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토 도요 역시 안정성을 최우선시하며 설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세 개의 개별 화장실 사이에 공간을 남겨 사용자가 탐색하기 쉽고 연결 경로가 양쪽 끝으로 열려 주변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공간감이 너무 개방적이지도 않고 곡선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구석구석 재밌었습니다. 화장실 내 환기를 위해 화장실 지붕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빛이 빠져나가 원통형의 모양을 살리면서도 멀리서도 화장실이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땅에서 자란 버섯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디테일을 보자면 바닥 부분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자라난 듯하게 곡선으로 처리했고요. 땅에 가까울수록 외벽색도 짙게 만들었습니다.
외벽에 쓰여진 타일도 작고 동글동글한 모양이라 귀여운 버섯의 이미지와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토도요의 버섯 화장실이었습니다. 도쿄 화장실 2편은 안도 다다오, 마키 후미이코 반시게루, 그리고 가타야마 와사미치의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미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